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어제의 하락을 뒤로 하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기분 좋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급반등이 나온 하루였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잘 짚어보고 우리 반장님과 함께 공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브리핑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 2% 가까이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1.96% 상승하면서 2,475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이보다도 더 강했네요. 2.51% 상승하면서 784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 이 코스닥을 이끌어줬던 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다 자세하게 수급적으로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관이 8,485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였고요. 개인들은 팔아내는 모습이네요. 9,366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사주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더 강했습니다. 외국인이 1,948억 원어치, 기관이 1,306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인 반면 개인은 3,606억 원어치 홀로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상승장 속에서 저희 특징적인 종목들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들은 위메이드 삼형제 준비했습니다. 네, 위메이드 가상자산이죠. 위믹스의 코인원 재상장 소식이 들려오면서 위메이드 삼형제 오늘 전부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위메이드 29.86%,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플레이는 거의 30% 육박을 하면서 상한가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위메이드 종가 54,800원, 위메이드 맥스는 17,810원, 위메이드 플레이드는 18,46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상자산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위메이드 삼형제가 재상장 이슈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업계의 국민통신료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자세하게 주문을 하면서 통신주 관련주들 오늘 흐름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개의 종목만 볼까요? SK텔레콤 마이너스 4.29% 하락하면서 44,6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KT가 2.86% 하락하면서 32,250원에 그나마 하락폭이 가장 적었던 건 LG유플러스네요. 0.46% 하락하면서 1,860원에 통신 3사가 나란히 하락기를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 많은 분들의 집중도가 몰리고 있는 만큼 오늘은 통신주가 특히나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특징적인 부분으로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정리를 해보고요. 저는 저희 반장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오늘장 브리핑까지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분 좋게 시장이 상승한 만큼 저희 반장님 더 큰 목소리로 불러보도록 할 텐데요. 내가 배터리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죠. 우리 문중 반장님과 함께합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차 전지의 아버지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삼촌 정도? 아유, 과찬이시고. 네. 오늘 시장 보면서 즐거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동안 주식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꽤 오랜 시간 이 시장에 머물러 있었는데 굉장히 좀 늘 항상 즐겁게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긍정 마인드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통해서 보다도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지금 시리즈로 배터리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폭발을 막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기분은 좀 사실 이제 좋죠. 그렇지만 너무 급하게 빨리 오르니까 약간 이제 경계도 좀 하지만은 그렇다고 스탠스가 바뀐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네. 우리 앵커님 뭐 수업 준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오늘도 이제 좀 유익한 내용, 배터리에 대한 내용 그렇게 또 준비를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보다 또 투자하시는데 보다 더 큰 꿈을 가지시고 편안하게 좀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종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유익하게 특히나 이 배터리에 대해서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기대가 커져갑니다. 자, 우리 반장님과 공부한 뒤에는 실전으로 저희가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문자 샵 0082번 열어두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실시간 채널 열어두고 있으니까 저희 반장님한테 질문 있어요라고 이제 질문사항이 생기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지금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장님과 함께 이렇게 기분 좋게 배터리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강조를 계속 해주셨는데 죄송해요, 반장님. 제가 공부만 열심히 하고 네. 실전에 대입을 못해서 너무 아쉽고 부러워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반장님.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뻔히 이렇게 알면서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 그런 게 이제 딱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이제 그 현금이 없거나 네. 하나는 이제 주식으로 다 있는데 이 주식을 팔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물려 있습니다. 네,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경험을 많이 네.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계속 늘 말씀드리지만은 네. 사실 개미 투자자가 주식시장이라는 굉장히 혹독한 곳에서 네. 이기는 그 승률이 5%가 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네. 95%의 개미 투자자는 다 나가 떨어진다. 아유. 처음에 이제 상승 무드에 들어오시니까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제 초보 투자자 분들은 사실 주식이라는 게 되게 위험하다. 그렇죠. 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리스크가 인식이. 있죠. 네. 근데 막상 올라. 그러면 옆에서 올랐다고 하니까 또 진짜야? 또 진짜? 그러잖아요. 나도 한번 사볼까? 이제 또 옆에 친구가 야 나 오늘 엄청 벌었으니까 내가 밥 살게 하면 얘 진짠가 보네 하고 관심을 갖게 되죠. 네. 그러니까 좀 위험하니까 처음에 한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500만 원 정도 선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그렇죠. 없어도 되는 돈. 수습이 되는 돈.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올라가는 시장에서 됐기 때문에 네. 중간에서 올라가는 탄력으로 10% 20% 먹는 건 가볍게 먹어요. 그렇죠. 기분 그런데 좋게.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게 되죠. 내가 500만 원 가지고 10%를 먹었으니까 50만 원인데 내가 뭐 마이너스 통장 땡기면은 5천만 원까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야 500만 원이야. 안 돼, 스테이. 안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렇게 네. 하다가 지난해, 지지난해처럼 특히 지난해에 경기 변수가 굉장히 급격히 나와서 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내려올 때는 네. 속수무책이죠.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이제 그 현업에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상담도 하고 했지만은 대부분이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갈 때 대응을 잘 못해요. 그렇죠. 사실 꼭 집어서 바닥에 사고 꼭지에 파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지나고 나면 이게 바닥이고 지나고 나면 꼭지예요. 그러면 지난해처럼 그렇게 급격한 어떤 변수가 있을 때는 그거를 좀 친절하고 좀 더 이렇게 알기 쉽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조언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분을 좀 찾으시면 좋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제 정보의 어떤 이 습득력. 그러니까 요새는 인터넷 매체가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정보가 너무 많죠. 너무 많잖아요. 네. 그중에 뭐가 진짜인지, 뭐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가공 편집하는 그 과정이 사실 경험적으로 많이 딸려요.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뭐 그런 데 보면은 이미 결과치를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짠가 보다 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차트나 기법 매매 검색식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별로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식을 오래 이렇게 시장에 있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차트 기법 그런 거 가지고 승률을 높이는 선수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거의 전업 투자가 진짜 목숨 걸고 나는 이걸 생계를 위해서 주식을 해야 된다. 그걸 이게 주업이다. 그렇죠. 전업 투자자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걸 전투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초단위 기법 공식 그런 거보다는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도 어떤 그 업황에 대한 미래 그런 부분이 가면은 편하게 사서 뭐 오르든 내리든 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뭐 조금씩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의외로 더 많이 오르죠. 저희 노란 톡방에서 이용을 하시면은. 근데 우리 이제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오늘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올려 이제 산업에 대한 뭐 어떤 그런 부분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도 보다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이게 이렇게 해서 과정 그리고 요 가격의 전략 그런 부분도 되게 세부적으로 톡방에 계속해서 이제 그 우리 회원님께 올려드려요. 그랬더니 우리 함께 하시는 회원님이 분이 네. 초보세요. 완전 초보신데 이분이 이제 그 머리가 너무 아프대. 전문가님이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주식이 머리가 이렇게 너무 어려운 아파요. 줄 몰랐대. 네. 용어도 되게 생생하고 그래서 우리 회원님은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차도 마시고 여가 시간을 좀 가셔야 되는데 그냥 종목 매수매도 그것만 좀 보면 안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신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새끼를 안 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자로서의 자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초보 투자자 분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주세의 어떤 이 주식에 너무 이렇게 이 매몰돼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손실로 이어져요. 근데 차라리 나는 백지다 하고 이제 아까 우리 회원님처럼 놀러 다니시면서 제 문자 받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내가 또 하나 덧붙인 게 뭐냐면은 오늘 매수 매도를 톡을 받았는데 정말 바빠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주식은요 매수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서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못 사면 기회가 놓쳐서 못 샀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그게 많이 올랐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종목에 수혜를 받는 종목 그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있다. 그래서 회원께 말씀드리는 게 항상 그러면은 우리 노란 톡방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편안하게 매수는 서두르지 말고 매도는 대신에 칼같이 해라. 내가 팔고 올라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탐욕이 섞이면은 그거는 이미 투자자로서의 자세가 끝났다. 더 올라가는 거는 내 몫이 아니다. 나는 이미 수익을 챙겼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을 또 보시면은 보다 더 크게 더 좋은 핵심이 보여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강의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역시 마찬가지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네. 자, 우리가 그동안 배터리는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시간부터 네. 메가 트렌드. 메가 트렌드다. 이미 전 세계 전기차 침투율이 10%예요. 지난해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가 연간 평균 1억 대가 팔리는데 지난해 경기 여파로 이제 8천만 대 정도가 팔렸어요. 덜 팔린 거죠. 네. 그런데 그 중에 전기차가 작년에 750만 대 팔렸어요. 진짜 한 10% 그렇죠. 가까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수치로 이제 좀 내면은 네. 750만 대인데 네. 중국이 네. 뒤로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네. 중국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중국이 전기차 침투율이 25%예요. 평균적으로 1억 대가 전 세계에 팔리면은 네. 중국이 한 2,500만 대 팔려요. 중국에서 만든 중국 거요?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서만. 판매량이 그리고 네. 미국이 약 2천만 대. 어. 그리고 기타 이제 일본서부터 해서 자동차 수요국이 한 500만 대에서 700만 대가 팔려요.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모으면은 전 세계 판매량이 돼요. 그 중에
중국이 전기차가 이제 우리가 전기차 총 여기서 한 지난해 8천만 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750만 대가 팔렸는데 중국이 25%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지난해까지 중국은 2018년도부터 전기차 굵기죠. 그러니까 뭐 보조금을 어마무시하게 때려 박으면서 CATL이라든가 BYD 같은 회사를 성장을 시켰어요. 근데 이 회사는 중국 내 본토에 소비가 다 됐죠.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을 한 거예요. 국내 배터리 3사가 기술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중국은 매번 국내 3사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거 승인을 안 해줬어요. 자국 내 완전 보호죠. 그래서 우리 것만 써라. 그렇죠. CATL이 급성장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쉽게 보면은 중국 내에서의 성장이죠. 그동안 우리는 놀았냐? LG 엔솔이나 SDI 뒤늦게 뛰어는 SK온 같은 경우는 유럽과 미국에 이미 공장을 다 짓고 여기서 그동안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수요를 갖고 있는데 거기를 상대를 안 했어도 지난해부터 해서 우리나라 그 배터리 회사들은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익이.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국내 3사가 수주한 게 지난해 기준으로 720조 원인데 올해 약 1,000조가 예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국내 3사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이 120조예요. 120조. 그러면 이 1,000조를 나누기 10년을 하면은 1년에 100조죠. 단순히 보면은 반도체를 넘어가요.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은 당연히 수준은 계속 늘어나요.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미국이 이제 4%밖에 안 돼요. 유럽이 약 뭐 15% 정도 이렇게 되고요. 중국은 25% 되고. 근데 이 미국 시장이 이제는 시작인 거예요. 중국의 배제로 해서 국내 그 배터리 3사가 성장을 못했던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성장해서 지난해까지는 국내 3사가 흑자 전환하고 성장률이 100%가 나왔는데 미국이 4%인 이 전기차 침투율 4%인 미국이 올해부터 본격화가 돼요. IRA 법안으로. 그러면은 이 IRA 법안이 결국은 뭐예요? 핵심 광물을 미국하고 FTA를 체결한 나라를 통해서 50% 이상 탑재를 해야지만 팔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요번에 CATL이 포드랑 합작을 해서 미국에 진출한다고 하죠. 이건 LFP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드가 지분을 100% 갖고 있어요. 약간 우회 편법으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기존에 갖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다. 유럽과 미국의 점유율은 대한민국 3사가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크게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 PPT를 보면은 최근에 어제 그제 나온 뉴스예요. 자, 사우디가 여기 보면 사우디가 왜? 사우디는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니까요. 지난 50년 동안 반세기 동안 경제 부국이 됐어요. 기름으로. 오일 하나로. 네. 기름과 배터리는 뭐예요? 반대죠. 상극이잖아. 네. 이 배터리 회사가 나오면은 중동 국가들, 아랍 국가들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사우디가 전기차에 수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무슨 꿍꿍일까요? 이 뉴스를 보고 딱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전기차는 어차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구나. 글로벌 제가 말씀드리는 메가 트렌드요. 메가 트렌드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팔려야 된다. 그것에 답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 애플 아이폰 설명을 드렸고요. 기존에 침투율 같은 거 다 말씀드렸고 코카콜라 말씀드렸고 이제 전기차예요.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중심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50년에
탄소 중립 때문에 그러죠. 대기 오염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가 합심해서 2050년도에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처음 하는 게 전기창고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커지는데 사우디가 결국은 전기차에 수조원을 쏟아붓겠다.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에 하나의 또 다른 시장이 또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마세라티 명품차잖아요. 네. 여기에 첫 전기차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달고 달린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글로벌 그 유수의 BMW, 벤츠 명차들은 대부분 국내 거를 써요. LG 엔솔 아니면은 BMW는 이제 삼성 SDI 거를 쓰고요. 자, 근데 벤츠 같은 경우도 EQS 모델이 CATL을 써요. 근데 이 CATL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하이니켈, 그러니까 811이에요. 811. 니켈 함량 8. 근데 국내는 이미 적용되는 게 9반반으로 가죠. 9반반. 니켈 9에 0.5, 0.5. 3원계를 이렇게 가는데, 자, 벤츠가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도 거기에 대부분 팔리는 거는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러잖아요. 중저가 보급형 모델은 CATL에 LFP를 채택을 하고요. 그 이상의 하이엔드급은 LG 엔솔 거를 거의 다 써요. 그래서 좋은 차종은, 고급 차종은 전부 다 국내 3사가 기술이 제일 좋고 좋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쓸 수밖에 없다. 근데 마세라티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그렇게 쓴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도요타가 전기차 퍼스트를 선언했다. 자, 일본의 도요타는 전 세계 넘버 원이에요. 근데 얘네는 지금 각국의 벤츠, BMW, GM, 포드, 폭스바겐에서 순위를 나열하면 쭉 1등부터 계속해서 쭉 나가는데 이 토요타 넘버 원인데 전기차 전환을 거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신임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전기차 퍼스트 선언을 했다. 뭐냐? 본격적으로 달려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요타도 마찬가지로 LG 엔솔에 협약을 해요. 일본의 혼다, 도요타. 전부 다 주력 차종은 전부 다 LG 엔솔하고 협약을 한다. 왜? 일본에 파나소닉이 있잖아요. 익히 아시다시피. 자, 파나소닉이 있는데 이 회사는 테슬라의 전용으로 해서 상당히 급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얘들이 지금 원통형 캔 배터리를 만들면서 약간의 수율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얘들이 원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수율이나 그런 부분에서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요타나 민족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 일본이 되게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일본이 산업에 있어서는 산업 변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이 회사들이 LG 엔솔을 택한다, 협업을. 그럼 국내 그 기술은 뭐 말하면 숨가쁜 거 아닙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그 명차들 또는 이제 그 굴지의 그 판매, 폭스바겐 같은 거 마찬가지고 전부 다 보면은 대부분 LG 엔솔, SDI, SK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보셔야 된다. 거듭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린 건데 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순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쉽게 난 뭘 사지? 주식을 할 때는 주도 섹터의 안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물려도 거기서 물려야 된다. 왜? 돌아오는 게 빠르니까.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힌트를 드린 게 그때 한번 비교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코스닥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에코프로 BM, 헬스케어, LNF, 에코프로에서 쭉 나열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넘버원이 지금 양극재죠. 배터리가 계속해서 다 있어요. 최근에 에코프로가 4위까지 올라왔는데 급등을 했죠. 결국은 저 순위는 모르긴 해도 여기 나오는 이제 15개 종목의 절반 이상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뒤바뀔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매출이나 성장이나 이익의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LG 엔솔이 뭐 SDI가 SK온이 뭐 1000조를 수주했어. 그러면은 여기에 40%는 평균 40%는 양극재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400조입니다. 400조. 요번에 포스코 케미칼이 40조 SDI랑 계약했다고 난리가 났죠. 자, 이 40조는 10년 동안 40조면은 1년에 4조예요. 자, 포스코 케미칼이 연 매출이 7조 정도예요. 거기에 절반이에요. 앞으로 계속.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40조라는 금액은 그 양극재 3사가 갖출 수 있는 생산 캐파 앞으로 생산 캐파를 계속 늘려나가는데 이 40조를 하려면은 생산 캐파가 5만 톤 정도가 돼요. 5만 톤. 5만 톤. 자, 근데 국내 에코프로 BM이나 얘는 2030년까지 생산 캐파 증설 목표 지금 현재 계속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증설을 하는데 얘가 70만 톤이에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약 50만 톤. 그리고 LNF가 약 40만 톤이에요. 자, 단순히 숫자로 계산을 하면 어때요? 5만 톤이 40조란 말이에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10년 뒤에 70만 톤을 생산 계획을 갖고 있어요. 10배 플러스 몇 배입니까? 10배만 해도 이게 뭐 400조가 되겠네? 그렇죠? 한 600조 되겠죠. 금액으로 따지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럼 이 회사의 그 매출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동방으로 가는데. 이제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이 10%니까. 2030년 정도 되면은 전기차 전 세계 보급률을 약 25에서 30% 정도 봐요. 최종적으로는 2050년도 가면은 거의 80%, 90% 정도 봐요. 그럼 이 시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 세계 글로벌 넘버 원을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에 있죠. 배터리 산업 우리나라에 있죠. 뭐 K컬처 우리나라 다 있다고 첫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자부심을 갖고. 이 시장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투자가 용이하다. 거듭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건데, 자, 그러면 도대체, 말은 알겠어. 대충은 알겠어. 잘은 몰라도. 그러면, 그래, 뭘 사라는 건데? 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시장보다 강한 섹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장보다 강한 섹터, 현재 뭐예요? 현재 뭐야? 시장보다 강한 섹터. 2차 전지. 그렇죠. 2차 전지.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이게. 2차 전지, 강한 섹터. 이게 주도 섹터예요. 주도 섹터와 주도 테마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테마는 단발성이에요.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기보다는 현재 바로 수익으로,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걸 테마라고 그래요.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걸 주도 테마라고 그래요. 주도 섹터. 자, 이게 현재 지금은 배터리예요. 반도체 지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럼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단순 계산으로 아까 양극재 같은 게 어떻다 그랬어요? 400조예요. 10년간. 국내 양극재 3사, 이거 코스모 신소재까지 4사를 하고 LG화학도 4자를 시켰으니까 SDI 해서 6개라고 쳐요. 그럼 나눠 갖는 게 그냥 나누기 6 하면 되죠, 이거 그냥. 단순히.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일부 다른 회사 것도 있겠지만은 단순히 계산해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제 침투율 10%인데. 그래서 요 부분이고, 자, 성장은 뭐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저번에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1년 반짝하고 수익이 안 나는 거. 이건 성장이 아니에요. 뭐 이마트라든가 뭐 그 현대백화점 뭐 그런 오프라인 백화점 같은 거. 회사는 탄탄해요. 네. 근데 뭐예요? 마켓컬리나 뭐나 그런 거에 다 지고 있잖아. 혁신이나 성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갖춘 게 주도 섹터다. 그래서 현재 2차 전지가 그 구조를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좋은 성장을 갖고 있어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절대 안 움직인다. 복습이에요. 네. 마음이 근데 너무 아프네요. 네. 2차 전지 지금 어때요? 누가 사요? 외국인. 외국인 기관이 기관. 산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단타 테마 오늘은 밤에 어떤 미국에 어떤 이슈가 있을까 밤새서 이거 미국 시장 고민하고 그 다음날 단타 딱 치고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만 사서 어디 놀러 다녔어도 20, 30% 다 나왔어요. 한 달여 사이에. 그러니까 그렇게 초조하게 하지 않아도 그럼요. 지금 수익이 너무 안정적으로 잘 나고 있으니까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시기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지인들이나 계속 물어봐요. 근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보자라고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레버리지만 샀어요. 지수만. 왜? 어느 게 주도주일지 모르니까 망가진 시장에서. 레버리지로 한 20%, 30% 먹고 주도주가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관찰해온 놈들이 주도주의 기운을 계속해서 에너지를 모아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1월부터 해서 제가 노란톡방과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결과치는 어떤가요? 테마주, 단타주 맨날 시시때때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럴 순발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면은 전투개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왕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여가생활 아까 우리 회원분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다니셔도 돼요. 누구와 함께? 문총 노란톡방과 함께.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너무 어렵게 주식을 접근하시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은 유념을 하고 종목을 선택을 해도 충분히 성과가 있다. 이 안에서만 놀아도 돼요. 자, 다음은 삼성전자와 LG엔솔의 일봉 차트예요. 일봉. 자, 얘를 잠시 볼게요. 왜 주도주와 그게 차이가 나냐. 삼성전자는 여기서 저점이었는데 또 내려서 이 저점을 깼죠. 지지를 해야 될 거를 깨면 어떻게 돼요? 이 선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 근데 자, 여기서 또 했는데 여기 또 깼어, 이게. 또 깼어요. 한 단계씩 깨 내려오는 자리는 이게 저항이 돼요, 저항. 지지선이 깨지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저항이 된다, 저항. 그리고 저항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서 요걸 안 치고는 이건 지지선이 되는 거, 거꾸로. 자, LG엔솔 볼게요. 거꾸로 얘는 이렇게 해서 먼저 바닥을 찍고 돌렸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이 선을 지켜냈잖아. 그렇죠? 여기서 깨진 이게 저항이었는데 이게 저항이었잖아요. 내려왔다가 잠깐 반등해서 못 뻗어나가고 주저앉은 자리. 이게 저항인 거예요. 자, 여기를 돌파했어. 돌파했다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지지잖아, 이게. 여기서 지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게 되고 시장하고 다른 흐름을 가는 거. 그게 주도 섹터의 대빵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삼성전자와 LG엔솔이 다르잖아요. 자, 제가 챗GPT의 최대 수혜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도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시간을 두고 서버 확장이나 그런 부분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 부러진 뼈대를 맞추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바닥은 바닥이지만은. 굳이 여기서 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지난주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요번에는 LG엔솔하고 삼성전자 대빵끼리 한번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2번 주자. 반도체의 2번 주자 하이닉스, 배터리의 2번 주자 SDI. 이렇게 보면은 자, 하이닉스가 위에요. 여기가 저점이야. 내려오다가 저점이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일단은 그래도 지지를 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서 이거를 뚫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주저앉죠. 요거를 또 깼잖아요. 깨고 다음에 요걸 좀 넘으려니까 못 넘잖아.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 지지선이 저항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저점을 계속 깨잖아요. 그리고 이거 반등이 나오는데 얘가 여기까지 가려면은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다. 자, 그런데 이 아래쪽에 SDI를 보면은 내려왔어요. 저점 찍고 올라가서 하는데 여기서 저점을 안 깨고 저점을 높였죠.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관찰을 해야죠. 그리고 추세로 넘어가서 다시 내려오는데 여기도 지지선이 이 앞에 고점을 안 내려오고 여기서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구름의 상단부까지 해서
굉장히 깨끗한 그림으로 가잖아요. 그럼 뭡니까? 2등 주자까지도 달라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2등 주자까지도. 그럼 지금 현재의 주도 섹터 대장은 배터리구나. 2차 전지구나. 자, 그러면 거기에 가장 수혜해 보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0조를 수주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40%, 400조가 양극재라고 그랬죠.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 지금 양극재 기업들이 어떤가요? 간단하게만 그림만 볼게요. 에코프로 나노신소재, 얘들은 뭐예요? 리튬이잖아요. 최근 원자재 이슈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신고가 막 뚫고 나가잖아요, 두 개가. 자, 그 다음 뭡니까? 자,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양극재 양대장이에요. 얘들도 어때요, 지금 보면은. 이 앞에 저 위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야, 이거 3년치, 5년치 뭐 멀티플을 다 가져왔어. 이제 양극재 끝났어. 했던 시기입니다, 이게. 정말 난당인다 하는 대한민국의 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온 방송에 대고 얘기할 때예요. 그리고 떨어졌어. 근데 돌파를 하고 이렇게 가버리네? 뭡니까? 저 앞에 있는 고점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저항인데 이제는 돌파를 해서 내려왔는데 여기를 딛고 그 앞에 다들 엄청나게 몇 년치 실적을 가져서 다 끝났다라고 했던 그 고가를 지지하고 신고가를 내버렸어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자, 신고가를 내고 계속 가요. 그 다음에 LNF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는 저희 노란톡방에서 애시당초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도 자, 얘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자, 얘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자, 이것들이 많이 올라갔잖아. 요게요. 그러면 아까 에코프로비엔 그런 것들 보면 다 올라갔잖아. 그럼 차라리 요 자리에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어요. 6만 원 초반에. 오늘 그냥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7만 9천 원, 8만 원. 아이디어를 편하게 갖고 제가 그렇다고 이거를 24시간 내내 뭘 이렇게 할까? 그거 아니에요. 저는 오전에 그냥 한두 번 정도 시장의 흐름 쑥 한번 훑어요. 그냥. 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산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그거를 수년째 계속 캐치해 오고 있었으니까. 제 머릿속에는요. 시세를 안 보고 그냥 대충 종가만 봐도 그날의 캔들이나 흐름이 대충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오전에 한두 번, 오후에 한두 번 정도 시장의 에너지 정도만 파악을 해요. 이게 에너지가 분산이 되고 있는지, 에너지가 모아지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께 비록 이제 글씨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도 글로 이제 톡방에다가 이렇게 막 자세하게 이렇게 하니까 가끔가다 이제 그림 캡처도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해드리지만은 뭐 수시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성과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게 그 이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제 노란톡방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만 사가지고 그냥 어디 시장 안 보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래 떨어졌어? 조금 더 사고 분할 매수하고 천천히 그렇게 가시다 보면 그랬으면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그냥 가요. 내가 이렇게 몰두하고 있을 시간에 여러분들은 제가 그러잖아요. 주식은요. 본업에 충실해야 된다.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이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작년에 3,300포인트가 됐는데 2,100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2,400포인트가 가네, 2,500포인트가 가네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지수는 요만큼 하는데 배터리주들은 어떻게 돼요? 이 이상 다 갔잖아요. 그럼 그거를 올라간 자리에서 뭐 단타 치려고 들어간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노란톡방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LG전자 오늘 사가지고 한 12만 6천 원 정도, 12만 원 정도 갈까요? 하는 거예요. LG전자 같은 주식을 5천 원 뛰게 하려고 매매하면은 제가 드릴 답이 없잖아요. 저는 노란톡방에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심지어 수익률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LG전자라는 종목을 9만 5천 원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12만 원에 육박해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 힘드시다면은 아까 우리 회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본업에 충실하는데 직장인분들은 본업이 뭐야? 직장 생활이잖아요. 주가 맨날 그냥 초치기 난타기 하면은 직장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 회원님처럼 되게 유쾌하신 분인데 그 생활을 즐기셔야 되는데 그게 본업이신 거예요. 그리고 편하게 주식은 주식대로 하고 오늘 못 사서 안다라고 그런 게 주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본업에 충실하면서 편안하게 시간에 투자해주라. 나는 사면은 내가 산 종목의 회사들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주식 시세를 본다고 주가가 바뀌지 않아요. 그게 정말 힘드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 글을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반복해서 좀 보시면 되고 부담 없이 보세요. 아 이것도 너무 머리 아파 하면은 그냥 흘러가듯이 쑥쑥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약간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도주 논리 처음부터 끝까지 배터리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제발 테마 단타주에서 아픈 추억이 있는 거를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많이 봐요. 항상 똑같아요, 결과는. 근데 이런 쪽으로 하시면은 절대 수익률도 지지지 않아요. 시장이 왜? 너무 많이 싸져 있으니까. 앞으로 시장은요, 더 집중화가 돼서 갈 거예요. 더 집중화. 이 배터리 섹터 내에서도 약간의 미세한 변화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통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는 너무 주식을 애타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되 글로벌 메가 트렌드,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중에 대장 섹터를 가지고 이미 올라간 거 말고 천천히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본업, 생업에 충실하시면서도 주식을 재미난 투자, 아주 즐거운 레크레이션 정도로 볼 수 있다.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을 초조하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저희 문중 우리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이렇게 알찬 강의 시간 가져봤는데요.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더 자세하게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자, 우리 든든한 문종 반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로 지금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지금 반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가 열심히 강의를 들으면서 이 종목 상담을 받았는데 종목 상담이 지금 인기가 너무 많대요, 반장님.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빨리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아니, 배터리를 안 갖고 계시니까 답답하셔서 지금 이걸 빨리 정리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좀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또 잠 못 드는 우리 첫 번째 상담을 보내주신 시청자님 계십니다. 디어유 가지고 있습니다. 27,800원에 3%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났는데 나도 불안한 거예요. 네, 비중이 좀 작아서 더 사보고 싶은데 조정을 기다렸다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자, 이렇게 수익이 나도 불안한 게 주식이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네. 주식은 올라도 불안하고 내리면 더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맞아요. 올리면은 내가 꼭지에 팔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야. 꼭지에. 내가 팔고 네.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네. 자, 27,800원에 사셨어요. 네. 지금 오늘 종가가 59,900원이에요. 대략 봐도 거의 뭐 한 80%, 70, 80% 정도 수익이잖아요. 가슴이 너무 두근 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의 철학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팔면은 올라가요. 네. 올라가는데 그게 내 기회 수익,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기회 수익이죠. 근데 그거를 진짜 잃어버린 수익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거기서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팔면 날아갔을 때 그런 그렇죠. 기분이죠. 뺏긴 느낌.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려가면은 주가가 팔았는데 내려가. 정말 잘했구나. 나는 선수다. 와. 자신감을 갖고 더 배팅을 해요. 아,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실수를. 네. 특히 초보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어.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음. 굉장한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 하나만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들은 투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디어유 일단 뭐 질문을 주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27,800원이면은 선을 대충 그어 보면은 네. 완전 거의 공략은 바닥권이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 바닥이네요. 네. 여기요. 이 자리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일봉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좀 당겨 볼게요. 자, 상장한 뒤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그재그해서 계속 내려왔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했죠. 여기 갱신하고 여기서 또 갱신하고 여기서 또 저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자, 선을 걷어요. 이거를 이제 다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려올 때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깨졌어. 그럼 이게 저항선이에요. 요 선이. 자, 근데 이 저항선을 자, 어떻게 됐어요? 돌파를 했죠. 그럼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이 또 얼마가 될까? 부딪히는 선이. 자,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여기서 내려올다가 멈춰서 반등을 했던 자리 최초에 그리고 여기서 지지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내려와 버렸어요. 이 내려온 가격이 얼마냐면은 한 6만 원, 6만 한 2, 3천 원 정도 되네요. 6만 원 초반. 자, 그러면 현재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얘가 또 저 전고점까지 또 가려면은 이 단계를 또 거쳐야 되겠죠. 그러면은 단순히 보면은 아까 6만 원 초반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저는 이 기업이 뭐 이슈로 그냥 당연히 오른 것 같아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런 부분은 네.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2천여 개 종목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다만 테마주에 엮여서 갈 수는 있겠구나. 그 정도는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자, 58,000원 고점을 찍고 음봉을 때렸어요. 이날. 자, 그러면은 2월 10일 날 그렇게 때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을 딱 걷잖아요. 6만 원에서 6만 한 2, 3천 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뚫어 나가려면은 테마가 더 이어져서 뚫어 나가려면은 이게 출렁임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온 거는 무너졌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래 꼬리를 다는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충분히 또 반등을 내일이라도 이렇게 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아무 이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하나의 고민은 그럴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이거 팔면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무슨 SM이 어쩌고 이슈가 막 있으니까 네, 거기에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엮여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테마주는요. 여러분들 먹으면은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거를 끝까지 가서 내가 먹겠다 하면 크게 다칩니다. 테마주는 짧게는 한 달 반에서 좀 길게 가면 한 3개월, 3, 4개월 그 정도 가요. 그게 그동안에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주구장창 갈까요?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테마주의 열풍 그런 걸 다 봐오고 저희 회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 재해드려요. 이렇게. 요 정도 타이밍에 요 정도 되고 이렇게 될 거다. 에너지가 분산이 돼요. 대장주가 가서 좀 빠지면 에너지가 분산되고 계속 그러면서 개미는 어떻게 돼요? 이거 갔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해서 나도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과거에 나도 바이오. 나도 남북경협, 나도 수소, 나도 네옴시티 해서 막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디어유도 그러한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고요. 다만 하나는 이 컨텐츠 K컬처라고 하죠. 컨텐츠나 K컬처 그쪽은 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봐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플러스 K컬처라고 했는데 자, 다만 이슈 SM 이슈 때문에 오른 거는 너무 급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좀 내일이라도 좀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3% 비중이라서 뭐 크게 뭐 없지만 그래도 잘라서 절반 정도 예실현하고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저는 항상 테마주 그 상담을 드릴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가격 굳이 뭐 얼마에 파십시오, 얼마에 뭐 이렇게 차트 의미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 보고 있는 점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그 이후의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주에 대해서 이 테마로 엮였을 때 이 종목을 또 핸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너무 아쉽게도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지만 저희 문주홍 반장님 지금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으니까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장님 그리고 저희가 내일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내일장 전략 짧게 좀 스포를 해주신다면. 네, 저는 이제 항상 이 시간 뭐 말씀드렸지만은 2,500선에서 계속 지지부진했었지만은 결국 넘어간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내일도 마찬가지로 내일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오늘의 캔들을 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돌아섰다. 여러분들 개인이 순매수라면 항상 시장 빠져요. 엊그제 그랬죠. 페인팅이 나왔는데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도 2,400에서 2,370 정도 눌림을 주면 좋겠다. 차라리 좀 내려줘라 했는데 그게 어제 왔었고요. 네. 오늘 바로 급반등을 했고 이후에 이번 반등의 폭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2,600 전후 네. 정도까지는 보는데 거기서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주홍 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부반장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